생활흔 푸른 종이의 수다 현택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 용담동에 살았다. 그 동네는 공항이 있는 동네이다. 당연하게도 그 동네에서 비행기가 자주 보였다. 이륙해서 날아가는 비행기나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여행하지 못하는 삶을 달래곤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무슨 버스 다니듯 쉽고 가뿐하게 보였다. 공항 쪽으로 저녁 산책을 가면 비행기 불빛들이 반딧불처럼 반짝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비행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육지에 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일찍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중학생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수학여행을 가는 길이었다. 그 비행기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으로 꽉 찼다. 스튜어디스 누나들은 스포츠 머리의 중학생들과 장기자랑 시간을 갖기도 했다.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 친구는 아마도 그 뒤로 그렇게 비행기에서 목소리 높여 노래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꽤 흘러 그날의 스튜어디스들은 모두 이미 한참 전에 그 일을 그만두었으리라. 스튜어디스들은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일까? 그날의 스튜어디스들은 중학생들이 어린 동생들 같았을 것이다. 거의 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얼굴에서 설렘을 잃고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 정숙한 분위기라서 그때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밤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불빛을 낸다. 유성 같다. 그 비행기들 중에서 비행기 아니라 UFO도 있을 것 같아 밤하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도 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확인하지 못한 비행물체는 내게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미확인 비행물체도 누군가에겐 확인이 된다는 것이다. 내일이 UFO처럼 알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뻔한 것처럼. 그 동네에선 우르릉거리는 비행기 소리가 창문에 와 부딪히기도 했다. 여권에 한두 개의 도장이 찍혔을 때 그 도장이 무슨 훈장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다. 각 나라마다 특유의 디자인이 된 도장 문양은 그 나라의 흥취를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그 도장들을 더 모으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여권에 찍힌 도장은 아주 낭만적인 생활흔이다. 방콕에 갔을 때 발걸음은 가벼웠고 짙은 향신료 향기가 내 몸에 깊게 배기를 원했다. 생활흔은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행기를 자주 보다 보니 이곳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끼던 적이 있었다. 울란바토르로, 상하이로, 도쿄로 저녁 비행기로 날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서울, 청주, 대구, 부산, 여수 무작정 떠나고 싶은 날이 있는 것이다. 직항 노선 취향을 알리는 신문 기사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역마살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역마는 아주 옛날 먼 곳까지 수렵 생활을 하던 때부터 생긴 유전자가 아닐까. 풀밭을 찾아다니던 그 시절 말이다. 김동률의 노래 출발은 마음을 들뜨게 한다. 습작 노트, 시집 한 권, 디카, 가방 안에 넣고서 가고 싶다. 속도를 내는 것들은 반짝인다. 그리고 속도를 내는 것들은 시간 속으로 사라진다. 모든 출발은 과거가 된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와 외가에 갈 때는 버스를 탔다. 나는 선천적으로 멀미가 심했다. 어머니는 내게 차창 밖 먼 하늘을 보라고 말했다. 그때
UFO를 보았다. 먼 수평선 같은 하늘에서 낮인데 반짝이는 비행물체가 있었다. 멀미 때문에 비몽사몽인 상태로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생활 흔히 남는다. 내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코로나 시기인 요즘은 QR코드가 나의 생활 흔이다. UFO의 생활 흔은 지구의 눈에 발견되는 것이고, 두 번째 UFO 목격은 고등학생 때 저녁에 옥상에서 뒤늦게 빨래를 걷다가 봤다. 그 비행물체 역시 반짝였다. 그리고 북극성처럼 반짝이는 저 멀리 어느 별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과학 수업이 끝나자 과학 선생님께 나의 UFO 목격담을 말했다. 선생님은 그 비행체는 인공위성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지나갈 테니 비슷한 시간에 다시 관찰해 보라고. 하지만 그 뒤로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봤지만 볼 수 없었다. 그 과학 선생님 별명은 ET였다. UFO나 외계인 얘기를 수업 시간에 자주 들려줘서 붙은 별명이다. 그 선생님은 나중에 휴거 신드롬에 빠졌다. 1992년 가을이었다. 휴거가 된다는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나자 실망한 이티는 시험 문제 끝에 마태복음서 24장 36절을 표기해 놓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내용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다. 나는 성격이 INFP이고 세 번째 시집 제목이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일 정도로 자가격리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처음 사흘 정도는 괜찮았다. 하지만 닷새 정도 지나자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지구에 산다는 게 엄청난 공포의 일인 것 같아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열이 나는 것 같아 자꾸만 온도계로 온도를 재보았다. 그때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 그 일이 있었던 것도 이제 1년 넘게 지났다. 요즘은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 서귀포에서 함께 살 집을 둘러보고 제주시로 갔는데 며칠 뒤 병이 왔다. 아버지는 뇌의 인지 기능을 잃었다. 아버지가 쓰던 핸드폰을 충전해 놓지 않다가 가끔 충전해 놓는다. 아버지의 생활흔을 찾기 어렵다. 생활흔은 살아있다면 기록이 남는 것인데 실종자를 추적할 때 반드시 생활흔을 확인하게 된다. 전화를 받지 못하니 충전해놓을 필요 없다고 여겼는데 그것마저 꺼놓으면 다른 곳에서 연락이 더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충전을 해놓는다. 아버지는 쓰러지기 전 주된 일상은 사라봉 상점에 자주 가는 일이었다. 거기서 비슷한 연배 어르신들이 모여 장비도 두고 얘기도 나눈 것으로 나는 안다. 그 벗들이 아버지를 면회한 적이 있다. 면회는 코로나 때문에 유리병 너머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구에 살았다는 생활은 전염병과의 싸움이었다. 바이러스 역시 생명이라서 이 지구에서 진화와 변이를 일으키며 생존을 추구한다. 음식을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블로그에 일기를 쓰고 푸른 종이에 쓰는 생활흔이 기록에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활흔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추모한다. 그런 생활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생활흔은 아무래도 유고 시집이나 유작 앨범일 것이다. 기영도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나 유재하의 음반 사랑하기 때문에를 우리는 얼마나 깊은 생활흔으로 각인되어 있는가. 섬에서 태어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범위에 대한 개념을 섬으로 인식했다. 섬에서는 어디로 가든 바다가 나온다. 그래서 이 섬 안에서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범위라고 생각했다. 물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섬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자연적이고 태생적으로 나는 이 섬이라는 범위에 놓여져 있다고 여겼다. 새들은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동박새는 아시아 동부, 일본, 한국 등지에 분포하는데 한국에서는 중부 이남, 제주도, 울릉도 등 섬에 주로 머문다. 동박새의 범위와 나의 범위가 거의 비슷할 것 같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나는 대전에서 7년 정도 살았고 지금은 다시 고향에서 산다. 동박새를 보면 사촌처럼 정이 간다. 예전에 드라마 메리 대구 공방전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올 여름에도 매미는 이렇게 울겠죠? 인생은 쓰라려 쓰라려. 숫자를 헤아려 보니 15년 정도 지난 드라마이다. 그 드라마의 줄거리는 생각나지 않고 철봉과 추리닝이 기억에 남아있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건 블로그에 일기를 써놓았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는 어떤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어느 범위까지 쓰거나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꽤 고민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고민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기장에는 꽤 진지하게 썼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그 말에 지금의 고민을 추가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도 되겠다. 시는 한두 문장으로 승부가 갈리기도 한다. 이 시적인 대사를 보라. 올 여름에도 매미는 이렇게 울겠죠. 인생은 쓰라려 쓰라려. 이런 표현은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하수가 분명하다. 만약에 5월에 대해서 시를 쓴다면 5월의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징이 있는 거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며칠째 궁리 중이다. 음반 한 장을 들으면 범위가 있다. A면 첫 번째 곡부터 B면 마지막 곡까지. 인생의 범위는 유한하다. 예전에 들국화 멤버였던 조덕화는 들국화의 1집 수록곡 세계로 가는 기차를 작사 작곡했는데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더니 스말리 먼 길이라는 자신의 노래처럼 스말리 먼 길을 돌아 다시 처음 그 자리에서 노래하다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고 앨범이 나왔는데 노래 중에 인생이란 제목이 눈에 띈다. 시가 곧 생활흔이다. 나는 시로 나의 흔적을 남기는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자신의 흔적을 길게 남기는